진화심리학의 대표자세요. 이분이 한 실험을 했어요. 남녀를 두고 어떻게 다른가? 평생에 걸쳐서 몇 명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냐라고 물었고, 남성에게는 이라고까지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번 재벌 총수분이 로맨티스트처럼 선언하셨지만 그렇게 무참하게 아내를 저버려 놓고 이럴 순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바람피는 분들의 특징은 안 돼요.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퍼언니의 행복한가라는 심리상담, 부부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퍼언니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교육학 석사,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가족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상담심리학 석사, 그리고 상담심리학 지금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고요. 상담 횟수는 제가 한 3만 회 이상인 것 같고요. 기간은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데이비드 버스 박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진화심리학의 대표자세요. 그래서 이분은 인간관계,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과 살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요. 지금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이분이 한 실험을 했어요. 남녀를 두고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가? 질문을 3가지를 합니다.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라는 첫 번째 질문. 2번째, 저희 아파트에 오시겠어요? 라는 질문. 3번째, 저랑 섹스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남녀에게 각각 다르게 합니다. 여성들에게 했을 경우 56%만 데이트하겠다고 했고 6%만 아파트에 가겠다고 했고 0%가 섹스하겠다고 했어요. 남자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50%가 데이트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69%가 아파트에 가겠다고 했고 75%가 섹스하겠다고 했어요. 나머지 25%는 여자친구랑 약혼녀를 언급하면서 미안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만일을 위해서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험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비드 버스 박사가 추론을 몇 가지를 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녀의 성적 다양성 추구가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 실험을 또 하게 되는데 여성들에게는 평생에 걸쳐서 몇 명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냐라고 물었고 남성에게는 몇 명의 여자와 성관계를 맺고 싶냐라고 물었어요.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들은 평생에 걸쳐서 3명에서 4명, 남자들의 경우는 한 달에 2명, 몇 년에 걸쳐서 8명, 평생에 걸쳐서 18명이라는 평균 숫자가 나왔는데요. 그 실험에 참가한 3명의 남성은 1000명이라고까지 대답을 했어요. 이처럼 남녀의 차이가 크다, 성적 다양성의 욕구가 크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재벌 총수분이 사건을 일으켰을 때부터 제가 쭉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편지를 쓴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걸로 서두를 하셔가지고 읽으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아마 이분한테는 굉장한 방패였을 것 같아요. 나는 가정에서 위로받을 수 없었어. 나를 이해해주거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라는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외로웠고 나는 그 정서적인 외로움을 다 달래주는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사회적 체면이나 금전적인 부분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거야. 나는 굉장히 인간적이야. 이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바람피는 불륜 남녀들이 항상 첫 번째로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이 남자를 늦게 만났을 뿐이야. 나는 이 여자를 늦게 만났을 뿐이야.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만났어도 그러면은 지들끼리 헤어지고 또 따로 바람피고 있겠죠. 이게 불륜이라는 것을 이게 내 충동적인 부분을 절제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고 내 가정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러면 굉장히 이 부분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갑자기 벼락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 나는 내 운명을 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왜? 그냥 늦게 만났을 뿐이니까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로맨티스트처럼 선언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젊고 예쁜 여자랑 살고 싶다. 그냥 그 얘기를 굉장히 멋지게 한 얘기가 아닐까. 지금 결혼하겠다고 있는 2번째 후처분도 기혼자였고 재판부에서 이럴 순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분을 이혼시켜서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탄하고 계시고 재판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아내를 그렇게 무참하게 아내를 저버려 놓고
사과는커녕 이번 위자료 판결도 좀 속 시원한 면도 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 이 유책 배우자에 대한 특유 재산이고 뭐고 이런 분위기를 없애고 무조건 결혼 생활하고 관계없이 유책 배우자는 그냥 5대5 비율로 가면 아무래도 이 유책에 대한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좀 줄어들지 않더라도 피해를 본 배우자분들이 좀 살아가시는데 위로가 되고 삶을 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간녀분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억울해. 사랑을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되죠? 그 여자가 뭔데요? 라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요. 어떻게든 자기 입장을 전하려고 노력해요. 본인에 대한 측은지심이 상간녀분들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아내분들은 전체를 봐요. 이 가정에 대한 문제를 멀리 바라보고 내 남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와 더불어 내 아이들에 대한 미래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내 남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요. 남편분이 다칠까 봐 제일 많이 걱정하시고요. 상간녀분들은 내가 다칠까 봐 걱정해요. 그러니까 그 바람핀 상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신경을 안 써요. 결혼을 한 다음에 바람을 피는 이유는,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제가 이제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결핍하고 관계가 제일 깊어요. 근데 이 결핍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거냐면, 원가족의 모습에 고통을 내 가족에게 투영하게 돼요. 내가 원가족에서 겪던 고통을 그대로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 가정을 행복하게 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도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내 부모가 갖고 있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가진 사람한테 끌려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고통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고 집을 편안하게 여길 수 없어요. 사람의 관계는 편안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정서적인 구원자를 얻고자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정서적인 구원자를 구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부지런해져요. 갑자기 급격하게 막 몸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도 없어요. 주말에 출근 안 하던 사람이 주말에 출근해요. 핸드폰 끼고 있어요. 그건 바람 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속옷에 신경 씁니다. 속옷을 갑자기 깔맞춤을 해요. 위아래를. 원래 아래 위로 아무렇게나 입거든요. 밖에서 벗을 일이 없는 이상은 속옷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그게 취향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입지 않던 분이 그렇게 입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그 이성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행동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의심해 보셔야 되고,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나 혼자 있고 싶어.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러면서 계속 밖으로 돌거든요. 이건 바람 난 겁니다. 근데 이 경우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이 극심할 경우도 그래요. 우울증은 바람으로 가는 어떤 통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너 때문에 불행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밑도 끝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하게 됐는데 남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갑자기 당신에 대한 감정이 식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언제부턴가 모르겠지만 당신에 대한 마음이 다쳤어. 그래서 이제는 혼자 있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아내 핸드폰에서 남자들과 채팅을 주고받은 걸 보게 됐다라는 거죠. 자기야 사랑해, 혼자 있기 싫어, 막 이런 내용들이 한 명뿐이 아니고 여러 명하고 이런 경우는 100% 바람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뜬금없이 사랑하지 않아. 너 때문에 불행해. 나 혼자 있고 싶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 하면서 집을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각방을 쓰자고 한다든지. 이건 남녀 공통이에요. 갑자기 우울증이 급격하게 오는 것도 외도의 징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도를 몰래 하다가 그 사람하고 헤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 피는 분들의 특징은 충동 조절이 안 돼요. 불안이나 충동 조절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자기의 기질적인 면이 그 충동을 이기냐 이기지 못하느냐에 관련이 깊다고 보시면 되는데, 충동이 일었을 때 이겨내는 방법은요, 건강하게 사고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피폐해질 것인가를 염려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냐? 나는 안 걸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 폈던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면 왜 그러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전 진짜 안 걸릴 줄 알았어요가 대부분의 대답이거든요. 반드시 걸리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안 걸릴 수 없고 이게 걸리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손해가 따라요. 금전적인 손해, 정서적인 손해, 내 자녀가 망가지는 일들, 부모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가정에 얼마나 큰 피해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정말 공짜가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